맥스 기본기를 위한 재미있는 모델링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디퓨즈 텍스처만 줬던 나무 모델을 이번에는 렌더링까지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UVW를 이용해서 매핑을 줬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매핑을 리셋하고 언랩 UVW로 매핑을 한 다음에 재질을 수정하고 렌더링까지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했던 기본 UVW 매핑 작업하고 언랩 UVW 매핑 작업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어떤 작업이 더 유용할지 비교가 되시겠죠? 실무에서는 언랩 UVW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어렵더라도 다가서 보시면 쉽게 매핑을 할 수 있으니까 처음 강의랑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일단 모델을 모두 선택한 다음에 UVW 매핑 클리어라는 명령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보이는 것처럼 매핑이 초기화됩니다. 물체를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하고 물체들이 지금 다른 물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물체로 만드는 것도 좋아요. 물체를 하나 선택하고 밑에 있는 다리를 선택한 다음에 하는 게 좋겠죠. 아래쪽 중앙이 축이기 때문에 어태치 옆에 있는 어태치 리스트를 이용해서 장면에 있는 모든 물체를 한 물체로 합쳐줍니다. 그럼 이 물체는 이제 한 물체가 된 상태죠. 이렇게 형태가 다르고 기울기가 다른 형태 같은 경우는 언랩 UVW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UVW 모디파이어를 적용하고 박스 형태로 똑같은 값을 줍니다. 똑같은 값을 주게 되면 물체의 기울기나 물체의 크기, 각 면의 크기들이 있죠. 이것들이 이렇게 비율이 고정되기 때문에 언랩을 하기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모든 물체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이런 형태, 박스 형태로 나눠져 있는 형태에는 이렇게 UVW 맵을 박스 형태로 적용한 다음에 언랩을 하는 게 좋아요.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 한 다음에 언랩 UVW를 적용합니다. 언랩 UVW를 적용하면 녹색으로 보이는 선이 재봉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개도를 한다면 저 부분이 다 잘려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 녹색 부분을 붙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다 열려있는 상태로 진행해 볼게요. 녹색 선들이 보기가 좀 그렇다면 가장 아래쪽에 있는 컨피그에서 맵심을 오프하면 됩니다. 크게 의미는 없는데 보기가 편하니까 컨트롤 A로 폴리곤을 모두 선택하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선택되는 게 보일 거예요. 오픈 UV 에디터 창을 열고 어레인지 엘리먼트라는 부분에서 로테이트 옵션을 체크한 다음에 팩 커스텀을 합니다. 물체가 다 이렇게 매핑이 펼쳐진 상태로 보이게 됩니다. 오른쪽을 보게 되면 매핑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보이죠? 이렇게 한 번에 잘 맞기도 하는데 잘 맞지 않기도 해요. 측면 같은 경우는 선택을 해보면 이 측면에 해당하는 폴리곤이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보입니다. 선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들이 쭉 있잖아요. 이 4개의 부분이 전부 그 부분이죠. 면을 선택하게 되면 매핑이 어떻게 되는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F2번 키를 누르면 엣지만 빨간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매핑 크기가 작으니까 이 부분만 모서리를 한쪽 방향으로만 키울 수도 있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비율을 고정한 상태로 키울 수도 있어요. 이건 이제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매핑이 잘 보이게끔 해줍니다. 이렇게 4개로 분할되어 있지만 일렬로 붙이기도 하는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까지만 할게요. 다리를 보면 다리의 방향이 제대로 맞는지 확인합니다. 위쪽 방향이죠. 여기에 다리들이 쭉 펼쳐져 있는 것 같네요. 다리 부분도 이렇게 선택을 하고 다리가 다 선택됐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매핑을 키워주면 다리의 나무 텍스처가 잘 표현되죠. 이렇게 해서 필요한 크기를 정해줍니다. 원 같은 경우도 아래 윗면이 2개가 있죠.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선택을 하고 크기를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키워줍니다. 텍스처는 반복되기 때문에 이렇게 형태가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보통 사용하는 텍스처는 가로, 세로 방향으로 이 경계가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텍스처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뭐 색상이 끊어지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니까 이렇게 경계에 걸쳐 있으면 문제가 되기도 하죠. 이럴 땐 안쪽으로 이렇게 이동시켜 주시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텍스처가 표현되는 거죠. 다른 부분도 확인하고 매핑에 문제가 없다면 이대로 사용하면 되겠죠. 완성이 되면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합니다. 그럼 매핑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매핑이 완성됐다면 에디테이블 폴리에서는 모서리를 모두 선택한 다음에 챔퍼를 한번 주면 좋겠죠. 챔퍼를 주게 되면 이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가 되면 그 부분에 하이라이트가 생기기 때문에 더 현실감 있는 그런 반사 느낌을 표현할 수 있죠. 현실에 있는 대부분의 물체들이 모서리가 아주 미세한 챔퍼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빛들이 이렇게 살짝 라인이 생기면서 더 현실감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표현해 주는 게 좋죠. 이 경계에 해당하는 모든 모서리를 선택하고 싶다면 이렇게 선택을 하면 안 되겠죠. 모든 엣지들의 가운데에 있는 이런 엣지도 다 선택이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메인 툴바 아래에 있는 셀렉션 그리고 셀렉트 하드 옵션을 사용하면 모서리에 해당하는 엣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이 잘 되죠. 이 부분에 챔퍼를 줍니다. 챔퍼 세팅 버튼 아주 작은 값을 주면 되겠죠.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고 챔퍼된 부분에만 스무싱 그룹을 줍니다.
F4번 키를 눌러서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둥글게 처리가 됐죠. 물체가 연결되는 부분도 확인해 보면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이라이트도 생기겠지만 음영도 생기겠죠. 이런 게 또 현실감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니까 이렇게 해서 모델이 완성됐네요. 재질을 수정해 볼게요. 물체가 가지고 있는 텍스처는 지금 디퓨즈만 연결되어 있죠. 이 텍스처를 복사한 다음에 텍스처를 가져와 볼게요. AO라고 된 거는 텍스처들이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음영 같은 거예요. 오케이 하고 필요하면 AO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O를 사용할 때는 기본으로 들어있는 맵 중에 컴포짓 맵을 디퓨즈에 연결해주고 레이어 1번에 연결. 컴포짓 맵에서는 여기 토탈 레이어에서 플러스로 되어 있는 아이콘을 눌러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고 두 번째 레이어에 지금 AO 텍스처를 연결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여기에도 모드가 있어요. 이 모드를 멀티플라이 모드로 선택해 줍니다. 그럼 멀티플라이 모드는 이 검정색 부분이 추가되면서 이렇게 텍스처가 나뭇결 부분이 좀 더 강해지는 그런 느낌을 만들게 돼요. 여기서는 불투명도를 좀 조정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느낌으로 나무를 만들면 되죠. 이렇게 되면 렌더링하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느낌 찾으시고 다시 하나 복사하고 텍스처 중에서 디스플레이먼트 혹은 이 노멀 맵을 이용해서 범프를 표현합니다. V-Ray 재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V-Ray 노멀을 사용할게요. 렌더러를 V-Ray로 해놔야겠죠? 그래야지 다 보이니까. V-Ray 노멀을 가져온 다음에 노멀 맵에 연결해 줍니다. 그럼 색상이 이렇게 바뀌게 돼요. 얘를 범프 맵에 연결해 줍니다. 노멀 맵의 어마운트를 조정하거나 혹은 범프 맵의 어마운트를 조정하는 걸로 텍스처에 의한 범프를 조정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렌더링을 하면서 조정하는 게 좋으니까 지금 얼마만큼 되는지 모르잖아요. 재질을 많이 만들다 보면 이런 감도 어느 정도 생기게 되는데 그만큼 재질을 많이 만들어 보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간단한 걸 가지고 테스트를 충분히 한 다음에 감을 익히는 게 좋아요. 일단은 기본값으로 해놓을게요. 그리고 또 하나 복사하고 스페큘러라고 되어 있는 이 맵을 가져올게요. 스페큘러 같은 경우는 하이라이트가 생기는 부분인데 이렇게 밝은 부분에 하이라이트가 생기는 거예요. 하이라이트가 생기기도 하지만 반사 부분이 지금 없잖아요. 반사 부분에 사용할 건데 얘를 리플렉션 글로스니스에 사용합니다. 리플렉션 글로스니스. 그리고 위에 있는 반사를 이렇게 100% 주는 거죠. 지금 반사가 거의 표현되지 않는 것 같잖아요. 이럴 때는 스페큘러라고 되어 있는 이 앞에 컬러 컬렉션 맵을 이렇게 추가해 줍니다. 얘로 여기를 밝게 만들면 반사가 추가됩니다. 크게 해놓고 확인해 볼게요. 얘를 더블 클릭하고 어드밴스 옵션을 가지고 이 감마값 얘를 이렇게 올려주는 거죠. 반사가 이렇게 추가되는 게 보이죠? 앞에 있는 것도 이렇게 값을 올려서 내가 원하는 값을 찾는 거죠. 이렇게 지금 굉장히 어두웠던 텍스처이기 때문에 이렇게 밝게 만들어줘야 여기 하이라이트 되는 텍스처에 의한 반사 표현을 하게 됩니다. 얘가 그렇게 굉장히 많이 반사하는 그런 우드 재질은 아닐 것 같아서 저는 한 12 정도 값을 사용할게요. 앞에 있는 값은 200 정도. 그래서 이렇게 약간 하이라이트가 비치는 정도? 그 정도만 돼도 충분할 것 같아요. 범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오돌토돌하게 표현되는 게 보일 거예요. 렌더링 하면서 조정하면 되는데 30도 굉장히 많은 값이니까 10 정도 조정해 놓고 렌더링을 하면서 조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만 표현해도 지금 받았던 PBR 텍스처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만 해놓고 렌더링 하면 될 것 같아요. 장면에는 지금 라이트가 없잖아요. 그리고 바닥도 없죠. 바닥 같은 경우는 탑뷰에서 플레인을 크게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고 F4번 키로 보면 이렇겠죠. 좀 넓게 벌리고 뒤쪽으로 이렇게 카메라가 봤을 때 기울어지면 여기 경계가 보이니까 에디테이블 플리로 컨버팅 한 다음에 뒤쪽에 있는 엣지를 올려주는 거죠. 이렇게 비스듬하게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터보 스무스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면 이렇게 올라가면서 배경이 되는 거죠. 카메라를 잡아볼게요. 렌더링 될 크기는 지금 커스텀으로 800 사이즈예요. Shift F키를 눌러서 퍼스펙티브를 만들고 렌더링할 카메라 뷰를 이렇게 잡습니다. 경계가 보이지 않게끔 배경은 살짝 회전시켜 줄게요. 이렇게 올라가게. 바닥에는 기본 V-Ray 재질을 추가한 다음에 적용하고 디퓨즈는 어두운 회색을 줄게요. 더 어둡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반사는 250으로 준 다음에 글로시하게 0.6 정도 줄게요. 디퓨즈를 8 정도 줄게요. 이러면 될 것 같아요. 반사가 너무 강하다면 나중에 이걸 반사되는 색상을 좀 낮춰서 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고 조명을 만들어야죠. 조명을 간단하게 V-Ray 라이트를 돔 형태로 만들게요. 그리고 텍스처를 사용해야겠죠.
텍스처는 HDRI를 사용할 건데 V-Ray 버전이 낮은 분들, 5 버전 아래 분들은 V-Ray HDRI 맵을 사용하시면 되고 V-Ray 버전이 5 이상인 분들은 V-Ray 비트맵을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다운받은 무료 HDRI 파일을 사용하시면 돼요. 실내에서 바깥쪽 라이트가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장면을 사용해 보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놓고 일단 테스트 렌더링하고 라이트 값이나 색상을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카메라가 없는 상태잖아요. 지금 카메라를 만들어서 하는 게 좋겠죠. 지금 퍼스펙티브가 마음에 드는 상태라고 하면 이 상태를 카메라 뷰로 만듭니다. V-Ray가 버전업 되면서 V-Ray 카메라가 그대로 들어왔어요. 이렇게 하나 만들고 컨트롤 C를 하셔도 되고 V-Ray 툴바에서 카메라를 만들어주는 게 있어요. 카메라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 퍼스펙티브에 맞춰서 카메라를 만들어줍니다. 카메라 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카메라 옵션도 조정해야겠죠. HDRI가 있지만 실내잖아요. 그래서 실내를 기준으로 할게요. 밑에 있는 셔터 스피드를 50으로 합니다. ISO 필름 스피드는 지금 100으로 되어 있는 상태니까 나머지는 그대로 기본값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조정할 건 없는데 밑에 있는 화이트 밸런스를 커스텀 흰색으로 되어 있는 상태로 확인한 다음에 렌더링 하면 되겠네요. 렌더 옵션 같은 경우는 버켓 모드를 사용하고 기본값으로 그대로 둘게요. 이미지 필터 오프한 상태로 테스트니까. 컬러 매핑 같은 경우는 내가 조정하고 싶은 대로 조정하시면 되는데 어드밴스 옵션에서 서픽셀 매핑만 체크한 상태로 할게요. 나머진 기본값 그대로. GI에서는 첫 번째 거만 일레디언스 맵 그리고 라이트 캐시 일레디언스는 커스텀으로 바꾸고 -5, -3으로 할게요. 나머지는 기본값 그대로. 라이트 캐시도 기본값 그대로. 나머지 세팅은 필요 없을 것 같고 렌더 엘리먼트에서 에디 버튼으로 V-Ray 디노이저만 추가합니다. 이렇게 테스트할 때는 노이즈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노이즈를 없애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V-Ray 디노이즈를 추가하시면 돼요. 테스트니까 렌더링 해볼게요. 뭐 이런 느낌도 나쁘진 않지만 좀 더 밝게 해야겠죠? 밝게 하고 지금 붉은 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것도 살짝 조정하면 좋겠네요. 재질 편집기를 열고 조명을 선택한 다음에 조명에 추가했던 HDRI 맵 얘를 드래그합니다. 인스턴스 연결하고 지금 이렇게 붉은기가 많잖아요. 장면에 붉은기가 물론 현실감을 살려주기도 해요. 그럴 때 그냥 사용하셔도 되는데 앞에 아웃풋 소켓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Change Material Map 타입에서 컬러 컬렉션 맵 기본값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HDRI가 달려있는 상태로 컬러 컬렉션이 추가돼요. 여기서 섀도우만 살짝 빼주는 걸로 살짝 빼주고 이걸 사용할게요. V-Ray 비트맵에서는 지금 위치에서 회전도 좀 시켜보고 밝기도 살짝 조정해보고 할게요. 밝기는 멀티플라이 값을 2.5로 올리고 회전도 살짝 시켜볼게요. 회전은 여기서 시켜도 되고 돔라이트 락 텍스처 두 아이콘을 선택해주면 이 아이콘을 회전시키면 돔라이트가 회전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하셔도 돼요. 렌더링 해볼게요. 이 경계에 챔퍼됐던 부분에 하이라이트가 생기는 게 보이죠? 밝기를 여기를 2를 올리고 나머지는 이제 렌더링 하면서 옵션도 조정해 볼게요. 여러분은 인터랙티브 렌더링을 하면서 빨리빨리 찾으시면 돼요. 저는 지금 강의 녹화하고 있어서 인터랙티브 렌더링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인터랙티브 렌더링을 하면서 밝기나 HDRI 회전 같은 값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실시간으로 찾을 수 있으니까 이런 느낌이죠. 여기에 커브나 필름믹 톤 맵 그 다음에 룩업 테이블. 룩업 테이블은 코로나 렌더가 있으면 코로나 렌더의 LUT 파일을 사용하시면 돼요. 이런 느낌이나 여러분이 원하는 느낌이 있으면 그 느낌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꼭 사용하는 건 아닌데 필요하다면 이런 것들을 추가할 수도 있죠. 그리고 모드도 있으니까 모드에서 여러 가지 옵션으로 느낌을 더 찾으시면 또 되는 거고 필요하다면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끄고 할게요. 이렇게 해서 느낌을 찾고 뭐 색상이나 이런 느낌들을 조정하신 다음에 카메라 위치도 살짝 조정하고 렌더링 하시면 되겠죠. 라이트의 위치가 좀 회전되면 좋겠네요. 최종으로 렌더링 걸고 마무리 할게요. 이렇게 해서 렌더링이 됐습니다. 간단한 모델이라도 매핑을 잘하고 재질도 좀 손보면서 신경을 쓰면 내가 만족감이 생기고 그 다음 작업을 할 때 도움이 되니까 재밌게 따라해 보시고 질문 같은 게 생기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빨리빨리 드리도록 할게요. 스트레스 없이 재밌게 모델링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모델링으로 만나요.